오랜만입니다. 좀 아팠어요. 아니,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로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. 아니, 처음에는 출근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허벅지 뒤쪽이랑 막 엉덩이랑 엄청 저리고 약간 알배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보통 약간 하체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 그런 느낌? 근데 제가 운동을 안 다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그날 출근하면서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서 생각을 해봤는데, 그날 꿈에 제가 스쿼트를 하는 꿈을 꿨었는데, 설마 그 자다가 이제 잠결에 약간 쥐가 났나 싶어서 그냥 그날 약간 웃고 넘겼거든요. 근데 그게 5월 첫째 주 목요일이에요. 근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근육통은 더 심해지고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목 구멍이. 그리고 일을 하는데 오후에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서 있는데 살짝 현기증이 나고 이래서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. 전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. 제가 코로나를 안 걸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말이 이상한데 나도 결국에는 이제 걸리는구나 싶어서 자가키트를 했는데 2번인가 했는데 다 그냥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잠복기인가 싶어서,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운전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마침 금요일이라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데리러 왔어요. 그리고 저희 동네에 11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를 바로 갔어요. 이제 막 선생님한테 지금 너무 여기 근육통이 심하고 목도 너무 아프다, 식은땀도 난다 막 하니까 열을 재주셨는데 열이 38.3도가 나온 거예요. 제 기억에 저 그렇게까지 열이 막 났던 적이 없거든요, 여태까지 살면서. 그래서 그분이 이게 뭔가 세균성 감기에 감염된 것 같은데, 그 세균성 감기는 증상이 그렇게 근육통과 발열과 뭐 인후통이 난다, 그거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 해서 처방을 받고 이제 먹었더니 또 먹자마자 또 근육통이 싹 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골반, 그 허리부터 해가지고 무릎 위까지 다 아팠거든요. 근데 그날 밤에 그걸 먹고 근육통 바로 사라지고, 열은 혹시 안 떨어지면 약을 하나 더 주시면서 이걸 더 먹어라 했는데 열은 37 정도까지 조금 내려가서 그거 하나 더 먹고 36 찍고 잤어요.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기간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고, 또 코로나 제가 안 걸렸다 보니까 감기로 아픈 기억이 되게 옛날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, 목이 너무 아프니까 우선 잠을 못 자겠고 침을 못 삼키고 밥도 당연히 제대로 안 넘어가고, 그래서 막 죽 사다 먹고. 근데 이제 제가 주말에 근무를 하잖아요. 일을 막 했는데 그때도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어쨌든 일을 했어요. 왜냐면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 또 쉬고 병원 가면 되겠지 하고. 그래서 주말 어쩌지 일하고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었는데도 이비인후과 여는 데가 있어서 갔거든요. 가서 검사 받고 주사 맞고 또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가 조금 그날은 돌아다녔어요. 그러고 나서 화요일이 됐는데 더 아픈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화요일날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냥 거의 엇구역구역 그냥 살다가, 수요일날 저 출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날 막 좀 뭐가 이제 들어오는 날이라서 제가 출근을 꼭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, 제 판단에는. 그래서 억지로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그 주에 제가 정상 컨디션으로 고객들을 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객한테 뭔가 응대를 할 정도의 그런 컨디션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도저히 그냥 말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막 이런 정도의 아픔이라서 이거 안 되겠다, 쉬어야 낫는다 싶어가지고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해서 무급 휴가를 썼어요. 저 돈도 없는데, 근데 지금 그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아파서.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서 냅다 이틀 그냥 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약 먹고 또 병원 가고 주사 맞고 링겔 맞고 막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. 근데도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않은 채로 이제 다시 주말 출근을 했고, 이게 증상이 계속 근육통, 발열, 인후통에서 이제 기침, 가래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쿠팡에서 프로폴리스 사탕 스프레이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먹고, 그리고 이제 또 아는 분이 추천해주신 좀 센 이비인후과가 있대요. 거기 2번인가 가가지고 약도 더 센 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주사도 막 맞고 해서 이제 지금은 좀 거의 회복 상태인데, 진짜 꼬박 2주 넘게 그냥 병자였어요.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, 그냥 찬물 마시는 거,
커피 마시는 거, 술 마시는 거 그런 거가 너무 하고 싶고 아무튼 힘들었습니다. 점점 회복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긴 한 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약간 길목에 있는데 어릴 때랑 확실히 달라요. 그러니까 20대 때, 그러니까 10대는 솔직히 기억 안 나고 20대 때랑 확실히 달라요. 아프면 쉽게 잘 안 나와요. 그리고 옛날보다 조금 아파도 병원 금방금방 가거든요. 그래도 잘 안 낫고, 그리고 제가 30대 들어서 저 원래 이제 뭐 위장장애 이런 것도 없었는데 막 위 아파서 응급실 간 적도 있고 노로바이러스 막 걸려가지고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난리 난 적도 있고, 확실히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늙어가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.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. 그러니까 혼자 이런 거 찍고 있잖아요. 근데 목이 아프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.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. 지금 이제 목소리는 조금 잠겨있게 들릴 것 같은데 아프진 않아서 카메라를 켰고요. 원래 시간의 흐름대로라면 제가 이제 제주살이에서 최대 암復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날인데 아프고 오니까 솔직히 그런 우울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.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적절한 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날씨도 좋고 이제 좀 감기도 나와서 기분도 좋으니까 좀 즐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행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여행을 좋아하게 됐고 어떤 여행지를 다녀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사실 저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. 뭐 지금도 그냥 평범하지만 아무튼 그냥 일반 교육 과정을 거치고 가족들이랑 사는 그냥 평범한 아이.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전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국 PD가 꿈이었어요. 그냥 뭐 단순한 좀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해요.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.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생님이 좀 많이 되고 싶었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조금씩 약간 더 새로운 것에 눈을 좀 떠서 막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, 고등학교 들어가면 성적이라는 게 확실히 딱 나오면서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와 학과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막 잘하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. 저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막 끈기 있게 막 앉아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한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아이였거든요.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는, 그냥 이 정도면 돼 라고 만족하는 아이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공부를 잘해서 갈 수 있는 학교는 솔직히 저는 애초에 포기를 했고, 뭔가 저의 그런 숨겨진 재능 같은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, 그때 이제 고3 때 막 진로 상담을 하잖아요. 그래서 막 학과도 엄청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냥 진짜 단순하거든요. 근데 TV 보는 거 좋아해요. 예능 막 재밌는 거 많잖아요. 저런 거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. 방송국 PD?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신문방송학과를 가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목표로 하고 수능을 봤는데, 제가 알잖아요 공부 잘 못한다고. 그래서 뭐 엄청난 그런 유명한 그런 대학교는 못 갔고, 학교는 유명하지 않지만 과는 신방과로 좀 유명한 교수님들이 좀 빵빵한 학교로 이제 갔어요. 근데 이 과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학교부터가 저의 정말 이 시야를 트여주게 된 약간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뭐냐면 이제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을 듣잖아요. 그때 이제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. 왜냐면 그때 저희가 동기가 한 45명? 50명 안팎으로 있었는데, 그래서 그냥 뭐 다들 어디서 온 누구다, 뭐 어디 산다, 뭐 그냥 그런 정도 얘기를 막 하는데, 제가 딱 그때 동기 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딱 2명 있어요. 한 명은 여자인 친구인데 자기는 대안학교를 나왔고 최근에 가장 자기가 뭐 인상 깊게 다녀왔던 여행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면서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전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게, 저한테는 우선 대안학교라는 걸 전 처음 들었고, 대안학교가 뭐야? 이렇게,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학교 뭐 이름인 줄 알았어요. 대안학교는 뭐지? 이렇게 우선 궁금증 하나 생겼고, 그 다음에 인도를 다녀왔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막 20살이 된 건데 어떻게 인도를 다녀올 수 있지? 인도?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저의 인생에는 막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. 그 친구는 지금 엄청 유명한 작가가 됐고요.
그리고 또 두 번째 친구는 남자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대안학교를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안학교가 뭔지 알아야겠다. 그 친구는 심지어 어느 이제 지역의 라디오 DJ 활동을 했었대요. 어쨌든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그때 잘 대안학교를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결국 그 남자인 친구는 중간에 이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서 선생님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갔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소식은 잘 모르고.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 20살 때 생각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라서 내가 사는 삶이 그냥 다인 줄 알고 그냥 쭉 살았는데 대학교라는 곳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고 다 저마다의 삶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조금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두 친구를 본 이후에 약간의 자극을 받아요. 인생이 뭔가 좀 더 재밌어질 수 있구나.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냥 일반 교육과정 초중고 다니고 대학교 가야 된다니까 가고 방송국 PD는 솔직히 입학하자마자 포기했어요. 왜냐면 PD 되려면 엄청 아는 거 많아야 되고 막 언론 고시 그때 당시 뭐 봐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말했잖아요. 그렇게까지 열정적인 사람은 공부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내전하게 포기를 했고 대학교 생활이 저한테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준 통로였는데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걸 해요. 친구랑 대학교 동기랑 이제 엄청 친해져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. 대학교는 이제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막 찾아보잖아요.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. 야, 사회 이제 20살 이후 성인이 돼서 만난 친구는 평생 친구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20살 이후에 사회에 나가면 다 경쟁자고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척하지만 다들 속으로는 널 이기려고 할 거고 막 아무튼 되게 이런 각박한 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. 얘기도 많이 듣고. 저는 되게 10대 때까지 그 인생에서 또 우정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내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20살 되면 그런 친구를 이제 못 만나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엄청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딴 거 다 믿지 마세요. 저는 대학교에 그 당시에 예비대학이라고 오리엔테이션 전에 과에서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만난 친구랑 지금 개친해요.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은인 같은 존재예요. 제가 진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를 전 대학교에서 만났어요. 그런 거 다 그냥 모르겠어요. 그렇게 겪은 사람도 있까 그런 얘기들은 그런 친구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.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.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막 대학교 때 그러니까 되게 저희는 쿵짝이 잘 맞아서 막 그냥 다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막 버킷리스트 같은 거 써보자.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 막 써가지고 하나씩 해나가는 약간 그런 로망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버킷리스트 썼어요. 그때 제가 다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몇 개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안 해본 것들, 새로운 세계를 약간 경험해보는 것들을 위주로 썼고 버킷리스트 1번이 그거였어요. 프랑스 파리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. 근데 왜 프랑스 파리냐면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. 그 당시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우연히 그냥 야,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안 쓴대 막 이런 말 들었어요.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불어만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어도 어떻게든 영어 잘하려고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도 좋지만 우리나라 말 쓰자 해서 불어를 쓴다는 게 진짜 뭔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. 그냥 되게 세잖아요. 우리나라 짱이야 불어 써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말 하나를 듣고 나는 도대체 프랑스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봐야겠다.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. 이렇게 목표를 잡고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쓴 이후에 20살, 21살까지는 그냥 뭐 대학교 생활 엄청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. 제가 신방과다 보니까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우지만 거기 이제 영상 소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촬영도 막 배우고 카메라 촬영도 배우고 편집도 배우고 연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 가을마다 워크숍이라고 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캠페인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아무튼 진짜 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막 배우고
경험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, 그 2학년까지는 막 학교 생활을 심취하다가 이제 방학 때 여행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.